근데 저희 이전까지 했던 거 하나도 안 보셨어요? 뇌도 이렇게 말랑말랑해야 되니까 토크도 말랑말랑하게. 이렇게 많은 있었던 적은 처음 같아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카메라가 굉장히 많네요. 혼자 찍을 거 이렇게 얘들 같이 찍는 거라면 가정생활 잘하고 있냐? 우리 요즘에는 12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잖아요. 오래 살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축복이긴 한데 얼마나 건강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가가 이제 관심사가 됐죠. 톡 쏘는 명의들에서 처음으로 뇌 질환을 다루게 됐는데요. 치매 그리고 파킨슨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VCR을 보기 전에 오늘의 관전 포인트 하나씩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주로 파킨슨병 원인 물질로 대표적인 도파민 요것에 대한 얘기를 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수술하는 사람이고요. 파킨슨병 환자 중에서 수술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요즘 이제 알츠하이머병 분야에서 신약이 나와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게 노화죠.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존재인데요. 치매 그리고 파킨슨 VCR 보시죠. 병원 밖으로 나오셨네요. 치매 안심센터. 여기를 직접 오시는 거예요? 네, 여기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운영하고 있는 치매 안심센터입니다. 이게 이제 치매 안심센터라는 곳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일주일에 환자분들이 한 번. 먼저 이제 검사를 해놓고 이 검사 결과를 가지고 이제 면담을 해주고 필요한 경우 병원으로 좀 안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운영하는 곳인가 봐요. 이제 시에서 위탁 운영을 하면서 이후에 각각 구별로 하나씩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관계는 부인분이시고요. 아버님이 원래 파킨슨병으로 혹시 진단 받으셨나요? 들어올 때 파킨슨병 같이 들어오셔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근데 진단을 받은 적이 없으시대요? 걸어오시는데 이렇게 막 종종 걸음으로 천천히 걸어오셔서 아직 그런 판단은 안 받으셨고 병원을 안 가셔서 특별히 그런 지금 거예요? 약 드시는 아니면은 건 뭐 없어요? 정말로 파킨슨이 아닌 거예요? 사실 이것만 봐서는 알긴 힘든데요. 알긴 힘들죠. 네. 10년 넘었어요. 어떤 것 때문에 드셨어요, 증상이? 그때 추락하면서 정신 상태가 나빠가지고 나빠서. 그때부터 치료받는데 지금 예전보다 막 말을 잘 못 알아듣고 막 했던 말도 다시 하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지금 그쵸? 밖에 갔다 길 잃어버리고 이런 적은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래서 다 안 좋. 샤워하고 이런 것도 좀 힘들 것 같으신데 혼자서. 아이고 샤워는 제가 시켜요. 진행이 좀 많이 된 케이스인가 봐요? 네, 한 중기 정도 이상 진행되신 분이십니다. 또 과거 뇌손상이 있었다고 해서 뇌손상이 있어도 또 파킨슨증처럼 비슷하게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거일 가능성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거 좀 약을 좀 조절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약을 이게 지금 뭐 또 정신과약을 연세가 드시는데 계속 세게 먹으면은 더 안 좋아요. 이렇게 계속 주무시고 계시잖아.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있게 앞에서 좀 안내 드리라고 할게요. 그렇죠. 그럴 땐 이제 병원으로 직접 오셔야겠네요. 이 안심센터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다시 구로병원으로 돌아왔어요. 반갑네요. 뇌신경센터. 세 분 다 저 뇌신경센터에서 근무하시는 거죠? 네. 네, 저기 앉으시면 되고요. 파킨슨 병은 이미 진단을 받으셨었나요? 감지가 이렇게 떨렸어요. 오른쪽만요? 소화가 안 되고. 아침 일찍 약 먹기 전에 일어나잖아요. 아내분이 환자시고 남편분은 네. 보호자로 같이 오신 거구나. 파킨슨병 약을 먹으면 팔다리 움직이는 건 좋아지는데 신기하게도 장 운동은 떨어져요. 그래서 소화가 안 파킨슨병 된다고. 환자에서 주로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사진상에서 도파민 신경 떨어진 거는 확인이 되고 있고요. 대부분 이 정도인데 여기 이 사진 딱 보면은 도파민을 말만 들었지 눈으로 보는 건 처음이에요. 실제로 형체가 있구나. 화학 물질 같은 거죠. 신경 전달 물질이니까요.
운동 계통의 도파민하고 기분을 좋게 하거나 잘 느끼게 하는 그런 도파민이 있다 그러면은 파킨슨 병은 운동 기능을 담당하는 도파민이 떨어져 있는 병이거든요. 특정한 핵양 물질을 만들어서 그 신경이 있는 부위를 갖다가 접착시켜 가지고 마치 올챙이 모양처럼 단면에서 보이게 만든 거예요. 아, 눈으로 네. 확인할 수 있게. 그렇죠. 그래서 저 검사는 파킨슨 병 쪽에 어떤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데 아주 매우 유용한 검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챙이 모양처럼 생겼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올챙이 머리하고 몸통은 좀 보이는데 밑에 꼬랑지 쪽에 밑으로 가면 갈수록 흐려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 파킨슨 병이 이 올챙이 꼬랑지에서부터 점점 신경이 없어지거든요. 요걸 좀 입체적으로 보면은 토끼 모양이라고요. 귀도 있고 얼굴도 있고 발도 보이는데 근데 얼굴도 있고 달도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저 3차원적으로 재구성을 하면은 네. 이제 토끼 모양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아.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귀도 있고 얼굴도 있고 몸통도 있는데 등에서부터 몸통 부위가 쫙 소실이 돼요. 저쪽에 변화가 좀 많이 보인다 그러면 아 파킨슨 병이 맞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좀 파킨슨 병이 오래 하다 보면은 자동차가 기름 휘발유 넣고 가는데 많이 써먹고 나면은 이게 빨간 불 들어오면은 침 빠지듯이 약 기운이 좀 떨어져요. 아, 그래서 이해가 쏙쏙 되네요. 지금 밤새 약은 안 들어가잖아요. 밤에는 어떻게 보면 약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는 아침에는 이제 몸에 남아있던 도파민이 쭉 줄어들어가지고 잘 못 움직이는 일이 생기기는 합니다. 혹시 밤에나 낮이나 뭐 헛개비가 보인다거나 정신이 혼란스러워진다거나 깨비가 보이지 않냐는 그런 질문이 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뇌에는 도파민이 뭐 여러 군데 작용이 있지만 어떤 지각 능력, 인지 능력, 판단 능력 이런 것들의 변화가 초래하게 될 수도 있고 또 과다한 충동적인 행동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남을 의심한다거나 제일 많은 게 이제 배우자가 뭐 부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질투망상 보통 얘기를 하죠. 혹은 누가 날 갖다가 괴롭히려 한다거나 뭐 이런 망상 같은 것도 잘 생기고 환각해가지고 가벼운 스타일은 뭔지 모르는데 옆에 뭐가 와 있는 것 같고 내 뒤에 뭐가 귀신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아주 진행이 되면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뭔지 보이는 어머. 그러한 것들이 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검은 옷을 입은 사람, 옛날 저승사자 같은 그런 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서양은 조금 뭐 이건 반드시는 아니지만은 아기가 많이 보이고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아, 그것도 저승사자 차이가 같은 있나요? 시커먼 문화권에 모습. 따라서? 그래서 천사가 데려가는 서양과 저승사자가 데려가는 우리나라랑 차이가 있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찌됐든 그런 게 본인은 정말 보여서 보인다고 하는 거니까 얼마나 굉장히 답답하겠어요. 괴로워하고요. 사실 환각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아주 심한 경우는 자기 땅구멍이나 이렇게 보면 여기 벌레가 막 다녀가지고 아이고, 볼펜을 막 이렇게 자해까지. 하는 분들도 벌 잡는 거죠. 그분 입장에서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었어요. 아, 가까운 사람들을 굉장히 휘말리게 하는 증상이네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괴로운 것보다는 케어기버라 그러죠. 그분들한테 가장 큰 힘든 일들을 초래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아주 그런 것 때문에 보호자가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봐가지고 너무 괴로운 일도 있습니다. 이 병이 오랫동안 되다 보면은 약이 조금씩 내성이 생겨요. 아까 제가 아니, 우리 항생제에도 내성 생기는 게 문제가 되는데 도파민도 약에 내성이 생겨요? 뇌 안에 도파민 공장이 한 10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왼쪽 10개, 오른쪽 10개가 있는데 그 병이 멈춰지지는 않거든요.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약을 공급해 주더라도 그 도파민 공장이 혼자서 너무나 나중에 이제 9개가 없어졌어요. 혼자서 너무 힘들게 일하는 네. 거죠. 때에 따라서는 원하지 않는 작용도 생기기도 하고 또 갖다 원료를 공급해 주더라도 제대로 일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반응이 일정하게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내성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다음부터 아트죠. 아, 약을 예술이라고요?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약의 용량을 줄타기 한다고 그러죠. 넘어가면 너무 과한 증상이 생기고 또 부족하면은 못 움직이고 하니까는 그 중간에서 계속 줄타기를 하는 거고요. 외줄타기네요. 약물 치료는 그런 과정을 갖다 하면서 조절을 해나가다가 예술적으로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더 큰 예술을 보이는 우리 김종영 교수님한테 수술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렇게 되는 거구나. 이번에는 약이 아니라 외과적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네요. 옛날 영상인가요? 예, 이거 한 15년 이상 된 파킨슨 병은 처음 이제 수술을 시작하고 한 1년, 2년 정도 됐을 때 사진입니다. 이 장면은 지금 수술실에서 환자의 약을 모두 끊은 상태에서 파킨슨병 증상들이 굉장히 심하게 나온 거고 지금은 수술
중에 이제 자극을 했을 때 이제 증상이 멈추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검은 의상은 수술 후에 좋아진 거죠? 수술 후 한 달 정도 된 사진 같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확연히 변화가 있어요. 그렇죠. 왼쪽 보면은 못 움직이고 굳어 있고 지금 그러다가 좀 전에 또 막 팔개 치듯이 네. 춤을 추듯이 걷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약물 치료를 갖다가 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게 모 아니면 도거든요. 그러니까 모가 돼가지고 너무 심하게 움직이든지 도밖에 안 돼가지고 너무 못 움직이든지 이제 그런 상태가 있을 때 우리 김종윤 교수님이 또 이제 또 다른 매직을 갖다가 또 보여주시는 거죠. 수술하시는 거구나. 최근 장면인데요. 이제 로봇 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같은 방식의 이제 수술을 정밀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이제 수술할 수 있는 방법들이 도입이 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10년 전 영상에서는 환자가 깨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제는 환자가 잠든 상태에서 수술을 하시는 거예요? 과거에는 사실 이제 수술 중에 이제 정기적 자극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을 이제 눈으로 확인을 하고 그래서 이제 심는 그런 방법들을 이용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환자분이 많이 불편해하고 수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마취를 해서 하는 방법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수술실의 분위기가 정말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 같아요. 조심스럽게 수술하시는 게 느껴지거든요. 파킨슨병 같은 경우 이제 수술할 때 우리가 뇌세포가 이제 반응하는 신경의 소리를 듣거든요. 그래서 저 지금 나오는 장면들인데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귀를 기울여서 이제 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조용히 하고 수술을 진행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난히 조용하구나. 아무 소리도 안 나요, 기계음 말고는. 막 카메라 찍고 있어서 더 조용한 것 같습니다. 카메라 찍으시면서 소리 내신 거 아니에요? 그거 떠들면 선생님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앞으로는 이제 수술 후에 이제 다시 CT나 이제를 찍어서 정확한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다음에 환자가 잘 깨고 특별히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자극기를 켜서 이제 그 효과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약물 치료를 하지 않고 이렇게 수술을 한다고 해서 완치가 되거나 하는 건 아니죠? 네, 안타깝게도 이제 파킨슨병을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수술의 목적은 환자의 삶의 질을 조금 더 이제 좋게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으로 조절이 잘 안 되면 삶의 질이 매우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증상만 좀 호전을 하게 만들어준다고 해도 이제 시간을 좀 거슬러서 한 뭐 몇 년 전의 증상 몸의 상태로 돌아간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워낙에 이게 뭐 완치 판정을 줄 수 있는 그런 병이 아니다 보니까 오시는 환자분들이 주로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워낙에 우리 고성범 교수님께서 약물 치료를 아트로 잘 하셔서 연금술사시구나. 강요한 것 같아가지고. 한 몇 년 정도 보통 인연을 맺으시나요? 저 궁합이 안 맞으면 딴 병원 가실 수도 있긴 하겠죠. 그런데 네. 그냥 라이프롱하게 계속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는 병이고 하다 보니까는 차트를 갖다가 이렇게 보다 보면은 저 언제부터 다녔어요? 물어보신 분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보니까 2006년도 이렇게 19년 되신 분이네요. 네, 연수하기 전에 그때 오고도 아 그분이 근데 한동안 내가 없었는데 병원 다니다가 또 지금도 난 다니시는구나 뭐 그런 분도 있었고요. 이제 계속해서 관리를 해드려야 되는 측면이 있는 병이죠. 같이 나이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은 평생 죽을 때까지 얼굴 보는 사이가 되는 거네요. 항상 휠체어 타고 오시고 뭐 그랬던 분이신데 그래도 참 오랜 기간 동안 참 힘든데도 그렇게 오시고 지내시고 저는 한편으로는 내가 해주는 게 너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계속 마음속으로는 불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아드님이 찾아오셨어요. 외래에. 어머님이 계셔서 그냥 아침에 외래보를 시작하기 전에 왔다고 그러면서 그냥 그동안 감사하다고 그래서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그 아드님이 갑자기 큰절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은 의사하기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 아 이거 의사하기 힘들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잊혀지지 않겠어요. 정말 그 장면은. 얼마나 감사했으면 그렇게 큰 절을 올리셨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 또 내가 그만큼 해준 것도 없는데 하니까 네. 원하는 만큼은 아니었어도 최선을 다하신 거니까.
그거에 대한 감사의 인사였겠죠. 하여튼 뭐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죠, 제가. 네. 방사선을 쬐면 이제 그게 증상이 좋아질 수 있어요.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슈퍼히어로 같으세요. 방선 그러면 일단 약을 좀 올려야 돼서 올리지 마시고. 올려야 효과가 있다니까. 제가 없다고요. 그럼 약 안 드시면 더 안 좋아지실 텐데. 그러니까 용량에 맞춰서 먹어야지 이제 효과가 있다고요. 환자분이 화를 내셔가지고 갑자기. 네. 던져진 거가 제 물건이긴 해요. 네, 이런 거. 굉장히 적나라한 모습이 있는 그대로. 지금 세상에 이런 일이 한 장면 보는 거 아니죠? 아직도 안 추우냐?